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지 그런 삶들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뭔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 않고 뭔지 모르게 나는 거기서 못 벗어날 것 같고 계속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존재를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어려운 마음 속에서 계속 희생만 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데요. 동반 의존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거를 나쁜 걸로 여겨요. 이기적이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기적인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수없이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넌 이기적이야. 너만 생각하니? 그러니까 네가 못된 애야. 자, 이러고 수없이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그렇게 말해줬던 그 부모나 뭐 삼촌이나 또 형제지간, 자매지간이나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 메시지가 들어와요. 너가 문제야. 너가 이상해. 너만 참으면 돼. 네가 안 참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그게 반복해서 들어와요. 어떻게 해서 들어온다고요? 네, 반복해서 들어와요. 내보내는 방식도 비슷해요, 여러분. 내보내는 방식도 반복해서 내보내야 돼요. 우리의 이 행동이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거는 건강한 거고, 그거는 정당한 거고, 그거는 당연해. 이렇게 우리의 선택과 행동들을 자꾸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그렇게 한번 계속 세뇌당했는데, 내가 아무리, 이거는 괜찮은 거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세뇌당한 거에서 혼자 이렇게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우고 또 우리끼리 계속 우리 서로를 지지하고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너무 부족해요, 삶에서. 그래서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마음속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늘 난 혼자야. 난 버려졌어. 난 고아야. 내 편은 없어. 자,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멋지고 건강하고 잘난 사람은 선택을 안 하고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에게 막 끌려요. 그 이유가 나라고 하는 존재적 가치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편이 없었고 나는 문제가 있다고 맨날 들어왔고 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맨날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이제 존재인데 잘나고 멋있고 똑똑한 남자한테는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설사 그렇게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10중 8구 버려질 거다. 왜냐? 자격 요건이 미달인 내가 연애할 때는 어떻게 속였는데 결혼하게 되면 속일 수가 없어요. 결혼은. 그래서 두려워서 나를 버리지 않을 남자인데 그 남자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못한 남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나를 안 버리죠. 그러니 제대로 기능을 하는 남자를 찾거나 만날 수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든 남자, 아픈 남자를 만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병들고 아픈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좀 이상해라고 감지는 했는데 절대로 이상해라는 생각까지는 안 가. 왜냐하면 그 남자를 잡아야 되거든.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면 이런 상처가 있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남자를 끌어안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결혼해서 내가 사랑해주고 잘해주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야.
자, 요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함정.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배려하고 하는 그 마음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는 되게 소중하고 거룩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 자체는. 우리가 보통의 마음보다는 더 발달된 마음이라고, 성장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 자체만 보면 사랑을 줘야지, 나를 미워해도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 한 영혼을 내가 구원시켜야지. 자, 요 마음은 좋아요. 그냥 요 마음 자체는 거룩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 마음 자체는. 근데 문제는 그 귀하고 선한 마음을 똥파리가 먹게 놔둔다는 거예요. 이 귀하고 선한 마음을 받아먹고 성장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그 대상, 그 사람에게 이 거룩한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경계 없이 뭐 어떤 똥파리나 개미가 막 들끓어도 막 그런 거에다가 막 이걸 퍼부어 주려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가 병든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를 못 지키고 있다는 거. 하나, 그 거룩한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사랑하고자 하는,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타인에게 주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사랑하고 아끼고 구원해주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나에게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타자한테 그걸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옛날서부터 많이 썼는데요. 비행기를 딱 타면 스튜디오스가 안내를 해요. 뭘 안내하냐면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비상사태가 되면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 산소 마스크를 쓸 때 보호자가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마스크를 써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우, 이기적이야. 자기가 먼저 살려고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 쓰래. 무슨 저딴 걸 가리키지?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 이렇게 챙기고 누군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아이 먼저 살려주세요. 아이 먼저 챙겨주세요. 이게 마치 부모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되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나부터 살아야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많이 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사랑이 많아, 이렇게. 그럼 그 사랑 많은 걸 나부터 줘라, 나에게부터. 왜 나는 안 주고 당신부터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그래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안 돼요. 남에게 그렇게 챙겨주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먼저 줄 수 있는지, 나에게 먼저 그 사랑을 줄 수 있는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죠.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이걸 우리가 거꾸로 돌려서 이제 나부터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부터 사랑하게 되면요, 똥파리가 안 낍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지 모르고 막 퍼주는 걸까? 퍼준 효과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퍼준 효과가 있으면 그게 희생당한 게 아니라 이제 흐뭇하죠. 아, 내가 이렇게 희생한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날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거는 희생당했다고 생각이 안 들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딱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나의 소중한 사랑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이 똥파리에게, 하루살이들에게, 막 개미떼들에게 이걸 다 내줬구나. 내가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랑은 나한테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못하겠어요. 이기적이에요. 이제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인 사람이 됩시다. 어때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될 수 있겠어요? 예, 보세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되게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욕먹을까봐. 비난받을까봐. 비난받을까봐. 그러니까 욕먹는 게 두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것 같아서 착했는데 사랑을 안 해줘. 실컷 이용해 먹어. 이 똥파리가 막 달라붙는 거죠. 계속 피 빨아먹어, 나를. 나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은 안 주고, 그리고 사랑을 줄 듯 하지만 결국은 안 줘. 그리고 우리가 계속 속아. 계속 속아 넘어가. 왜 속아 넘어가냐면 착해야 되니까. 이 착한 사람들이 잘 속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건 아니야 하고 나를 딱 보호하거나 경계를 치면 우리는 그게 또 나쁜 사람으로 느껴져. 버릇없다, 못됐다, 너만 생각한다, 나쁘다. 자, 이런 생각으로.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착해서 내가 원하는 사랑이 왔느냐? 그냥 소중하고 귀해. 널 보면 어쩔지 모르겠어, 이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그런 대접을 원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날 보면은 항상 미소 짓고, 항상 이렇게 반겨주고, 수용해주고, 내가 뭔가 실수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아니야? 이렇게 뭐 받아주고,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수용하고 사랑이라는 게? 날 안 버려줘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갖긴 해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심어주죠, 우리에게. 야, 옆집 아저씨 봐라. 옆집 아빠 봐라. 버리고 갔는데 넌 안 버리고 내가 키운 건 다행인 줄 알아라. 이러고 오히려 그 상대적 어떤 것을 비교해서 너는 축복받은 줄 알아라. 고맙다고 해야지. 밥 삼시세끼 먹여준 거 고맙다고 여겨야지. 어디서 이게 불평 불만을 해야 돼? 아주 욕심은 성깔은 지 아빠 닮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뭔가가 막 내려 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런 게 사랑 아닐까? 이렇게 하면 뭔가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걸 채워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를 건강하고 좋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연함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 자기 자신한테 줄 수 없어 이러면 여러분이 똥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똥파리한테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토록 나를 이렇게 천시 나 자신을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걸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유익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려면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이 소중한 사랑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인식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았는지,
내가 나 스스로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알매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무지식 가운데에 자꾸 엉뚱한 행동들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알아가는 거. 그리고 반복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뇌당했기 때문에 다시 빼내야 돼. 막.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뭘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나를 가치 없다고 하는 부분을 선택할 거냐, 내가 나를 가치 있다고 인정해 줄 거를 선택할 거냐. 이게 주권적 선택이 이제 나한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주권적 선택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의존, 그러니까 동반 의존이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나는 나 스스로를 존재 가치 있다고 평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그 영역도 우리가 이렇게 아이폰 이렇게 해서 켜서 보듯이 그 생각의 과정도 이렇게 표현해 보면 내가 가치 없다고 한 것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치 없다는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내가 내린 거야. 나는 가치 없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렸기 때문에 너는 가치 없지 않아. 넌 소중해. 누군가가 말해도 마음이 안 바뀝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있다고 그래. 있는데요. 그냥 좋으라고 한 소리죠. 진심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소중하다고 얘기했으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도나 행동의 근거를 제시하죠. 이 정도는 해야지 나를 사랑한 거죠. 이렇게. 근데 그 행동의 기준과 근거는 그 기준에 다다르기 되게 힘든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누군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복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헌신해주고 나를 지극정성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나는 나가 되게 소중하다고 여겼다. 그 사람 덕분이다. 이렇게 혹시 간증을 들으신 분 있어요? 맞네. 자, 살펴볼게요. 자, 한 번 더 이렇게 쭉 한번 확대해서 봅시다. 그 과정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치 없다는 평가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없어졌냐,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줄 때, 이렇게 줄 때, 이렇게 줄 때, 이렇게 줄 때, 내가 가치 없다는 판단을 철수시킬 수 있어. 자,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됐어요? 네. 결국은 자유결정이에요, 그게. 근데 나는 이것도 안 왔고, 이것도 안 왔고, 이것도 못 받았고, 저것도 못 받았으니까 이 마음 절대 내려놓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가치 없다고 계속 날 하고 있을 거야. 난 가치 지리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 거야. 이러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설명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죠? 아니,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나, 지금? 나도 가치 없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봐요.
봐야 돼요. 뼛속 깊이까지. 근데 뼛속 깊이까지 상징적인 언어지만 뼛속 깊이까지 들여다보면 난 이러고 있을 거야. 이게 있어요, 여러분. 나는 가치 없다고 나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 이러고 계속 있을 거야. 짜증나, 씨.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참 좋겠어. 왜 이러고 있을까요, 우리는? 화나서. 화나기도 하고, 맞아. 못 받아서 화나서. 억울해요. 해줘야 돼서. 억울해. 다른 사람 해줘야 돼서. 자, 이걸 다 합쳐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정말 화났으니까 내가 못 받은 거 다 갖고 와. 다 내놔. 나 이런 것도 못 받았고 저런 것도 못 받았고 이런 것도 못 받았고 저런 것도 못 받았고 근데 우연찮게 내가 못 받았다는 거 사람들이 계속 해줘. 해주니까 이제 알았어. 그러면 나 이제 가치 없다고 난 그러진 않을게. 하고 내가 마음을 바꿔주는 거야. 우리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 결정의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 우리한테 되게 잘해줘도요. 웬만하면 내려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려졌다면 이런 과정에 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대상이 나한테 진짜 요구하지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한없이 계속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계속 채워줬을 때 그때 마음이 내려가지고 그때 이걸 풀어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누군가가 나한테 엄청난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이게. 그리고 풀렸다면 이런 이런 과정들 속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풀어지는 것은 누가 푸는 거예요? 내가 푼 거예요. 가치 없어. 난 버림당했어. 그냥 이렇게 살래. 버린 아이로. 이러고 계속 우리 자신을 이렇게 꽉 잡는 게 있어. 물론 이제 의식적으로는 난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난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야. 막 이런 이제 또 다른 의식 세계에서는 있지만 저 뼛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이제 막 그 뒤틀린 나를 이렇게 대했어? 이런 이제 마음이 우리 깊숙한 곳에 있죠. 근데 얘는 바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올 때까지는 얘를 안 바꿀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요구하는 거. 뭘 찾아요? 나 이 상처를 보상 목록을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처를 되게 보물처럼 여기거든요. 막 꽁꽁 이렇게 이거를 안 버려요. 사실 되게 아픈데 이걸 되게 갖고 있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걸 안 버려. 왜? 우리가 이제 옛날 때 엿 바꿔 먹었거든요, 병을. 그 엿을 바꿔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보상 심리.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너무 잔인했고 너무 비참했어. 그 살아온 세월 그냥은 못 보내.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어. 무슨 보상? 그거를 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적어보세요. 누가 어떻게 나한테 해준다면 나는 과거에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을 다 이제 이렇게 허공에다가 뿌릴 수 있겠다. 내 가슴에 이제 꽁꽁 껴안지 않고.